하는 일을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법원 판결까지 또다시 욕심을 내서 헌재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해달라는 어떤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인 재판을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정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1개월 내에 이제 판단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헌재가 법상 그 법정 기간을 못 지키는 사건이 너무 수두룩해요. 그러면 모든 피해자들이 최소 1개월 이상 권리 구제만 늦어지는 것이고 이게 또 사법부 권위도 엄청나게 떨어뜨립니다.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언제 헌재에서 뒤집힐지 모르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정점으로 하는 사법부의 독립성도 굉장히 흔드는 게 될 수가 있고요. 또 그 권력 분립 차원에서도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후보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결국은 입법부도 헌재가 무슨 위헌법률 심판 같은 걸로 좀 권한을 제한하지 않냐. 그러니까 사법부도 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펼치셨는데 우리나라 헌법 체계나 지금 현재 법 체계에서 권력 분립의 설계상 지금 사법부의 그 판결까지도 헌재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헌재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견제하죠? 지금 현행 헌법이나 법률상 후보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헌재를 다른 타 기관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예, 헌재는 헌법재판에 관한하는 마지막 판단 기관이라고. 네, 헌법재판에 관해서 마지막 판단이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헌법재판의 범위를 늘려서 입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넘어서 가지고 이거를 지금 그 사법부의 어떤 법적 판단 기능까지도 일부 가져오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상권 분립이나 여러 가지 권력 분립의 원리상 헌재에 대한 견제 수단도 늘어나야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권한이 늘면 견제 수단이나 감독 수단도 더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헌재 재판의 어떤 독립성을 중시하면서 감사원 감사도 안 받겠다. 어떤 외부 기관의 어떤 특정 감사도 안 받겠다. 그렇게 되면은 헌법재판소 자체가 자정 기능을 좀 상실할 수가 있고 권력 분립에도 그게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만약에 이것을 그 법원의 판결까지 가져온다라고 하면 그 사법부가 반대하는 이유도 사법부의 권위나 이런 결정의 그런 그 독립성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헌재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거든요. 거기에 걸맞는 어떤 견제 수단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부분은 동의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헌법재판은 아시다시피 법적 판단 외에도 사법적인 판단 영역 외에 정치적 판단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습헌법에 따라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어떤 정치적 결정도 헌재가 제동을 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성도 뭔가 그 일부러 대법관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의 제청을 다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인 중립성을 고도로 보장하는 반면에 여기는 국회가 직접 또 그 선출하는 국회가 직접 보내는 헌법재판관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 입김에서 아무래도 사법부보다 더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 구조하에서 사법부의 특정 판결을 가져가게 되면 그 부분도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대법관 증언 문제는요. 이게 지금 시기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유죄 판결이 나고 얼마 뒤에 법안이 발의가 됐고 또 이게 현재 대법관 14명을 30명으로 증언하면 심지어 100명 증언 법안도 있습니다. 100명 증언 되면은 사법법 판단이 무슨 약간 장난처럼 되면서 이 법치주의가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이거 30명이 되더라도 지금 절대 과반이 16명을 지금 이번 정부에서 임명하고 대법관의 임기가 6년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의 그 다수 우위의 구도가 그 다음 정부까지 지속하게 돼요. 그러면 그 시기나 내용만 보더라도 이건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사법부의 독립에 약간 침해하는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짧게 답변하십시오. 예. 대법관 증언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